남심 저격 리얼 토크 라디오 은하의 10. 밤 10시 오늘의 헤드라인으로 시작합니다. 10. 9, 8, 7, 6, 5, 4, 3, 2, 1. 속보. 온라인 투자 권유, 공공기관 사칭, 로맨스 스캠 등 진한 보이스피싱 수법. 다들 조심. 안녕하십니까. 2024년 1월 29일 월요일 카타르 아시안컵 중계로 자리를 비운 배성재 DJ를 대신해서 목요일까지 은하의 10을 진행하게 된 스페셜 DJ 비비지 은하입니다. 와! 네, 첫 곡은 볼빨간 사춘기의 우주를 줄게 였고요. 10시를 알리는 헤드라인은 온라인 투자 권유, 공공기관 사칭, 로맨스 스캠 등 진화한 보이스피싱 수법 다들 조심! 이었습니다. 요즘 보이스피싱 수법이 계속 진화하면서 정말 안타깝게 당하는 분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아는 사람 번호로 부고 문자가 와서 돈을 보내면서 당할 수도 있고요. 설문하면 돈을 준다는 메시지에 당하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네, 온라인 투자를 권유하는 경우 랜선으로 사귀자고 접근해서 돈을 빼가는 로맨스 스캠 등 방심하는 순간 당할 수 있다니까 진짜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새로운 수법이 늘어나면서 피해 건수가 5년간 20% 넘게 늘었는데요. 검거율은 오히려 떨어지고 있다니까요. 당하지 않게 이상한 문자가 오면 네, 확인 또 확인하시면서 일단 의심해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네, 댓글에서 은하야 베텐을 줄게 라고 해주셨는데 베텐 감사해요. 저 스페셜 DJ 이렇게 하게 됐으니까 여러분 잘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혹시 배성재의 10 들어야지 하고 라디오 들었다가 제 목소리에 낚이신다면 그건 환영입니다. 은하의 10, 제 목소리는 무해하니까 목요일까지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그러면 오늘은 스페셜 DJ의 베텐 신고식 같은 코너 잘못된 남자로 불리는 개그맨 정용국 씨와 함께 막 나가는 용한 상담소 하는 날인데요. 이 코너와 스페셜 DJ가 만나면 DJ들이 공감하면서 스며들거나 완전 어리둥절, 갸우뚱 하면서 각자 딴 길 가거나 둘 중 하나라고 하는데요. 저는 어느 쪽으로 기울게 될지 기대해주세요. 네, 정용국 씨에게 일침받고 정신 차리고 고민도 현실적으로 해결하고 싶은 분들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으로 고민 사연 보내주시거나 월요일 게시판에 사연 남겨주시면 됩니다. 저 은하가 진행하는 베텐의 모습 궁금하시면 고릴라 보는 라디오나 카카오TV 그리고 유튜브 에라우 채널로 오시면 되고요. 채팅 참여도 가능하니까 편한 걸로 골라보세요. 네, 본 코너 전에는 문자 소개 코너 프리선언도 있습니다. 저에게 말 걸고 싶은 분들은 일상 문자도 편하게 보내주세요. 어떤 말이든 자유롭게 보내주시면 소개해드리는 문자 소개 코너 프리선언. 9594님, 은하의 텐이 드디어 하는군요. 은하 DJ 언제 오나 한참 기다렸네요. 짠양이 파이팅!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8382님, 이번에 스페셜 DJ 퀴즈 나간 거 보셨어요? 은하님은 특히나 어려워서 끝까지 못 맞췄어요. 은하님은 본인 사진 보고 퀴즈 맞힐 수 있나요? 근데 이 사진은 진짜 좀 어려운데요? 약간 입술밖에 안 보이는데 머리통이랑 이거 맞추신 분이 계세요? 저희 팬분들께서는 맞추셨을 수도 있는데 못 맞출 것 같습니다, 저는. 네, 김주연님, 프로 아이돌 은하는 생방에도 긴장 안 하겠죠? 오랜만에 라디오 DJ석 앉는 기분은 어떤가요? 긴장돼요. 제가 또 말을 잘하는 타입이 아니어가지고 오늘 잘 할 수 있을지, 잘 할 거지만 네. 잘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힘을 모두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양디님, 상상도 못한 은하 DJ 너무 반가워요. 요새 땡튜브 알고리즘에 비비지 매니악이 계속 뜨더라고요. 역주행한 거 축하해요. 감사합니다. 네, 비비지 매니악 여러분, 더 많이 들어주세요. 네, 3790님, 갑자기 급한 업무가 생겨서 집에 가서
또 재택근무하게 됐네요. 제 외로운 근무를 함께 해주세요. 은하 DJ. 어이구, 지금 일하시고 계시는 건군요. 네, 일하시는 와중에 제가 조금이나마 힘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 은하의 프리선언이었습니다. 여러분의 고민을 들어는 드릴 테니 상담 중 겪게 될 마음의 상처는 알아서 잘 견뎌내십시오. 막말과 쓴말이 오가는 아주 독한 상담소, 정영국의 막 나가는 용한 상담소. 큰 웃음을 기대하면 절대 안 됩니다. 소소하고 하찮은 웃음으로 얇고 길게 연명하며 배트인과 함께 가는 게스트, 듣보 개그맨, 잘못된 남자 롱맨 너무해요. 네, 정용국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롱맨 정영국입니다. 네, 정용국 씨 처음 뵙겠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네. 저희는 첫 만남인데 서로의 첫인상 어떤지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저 영상에서 몇 번 뵀거든요. 아, 네. 영상보다 실물이 더 예쁘신 것 같아요. 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밖에서 네. 봤는데 네. 굉장히 발음도 좋으시고. 아, 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네. 저는 이렇게 네. 갑자기 볶음밥을 이거 주셔가지고 집에서 데워 먹으라고 하셨는데 그래서 참 마음이 따뜻하신 렌즈에 분이다. 데피면 안 되고 후라이팬에 후라이팬에 네, 볶아 드셔야 먹어야 됩니다. 되는군요. 네. 아, 네. 꼭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가 되네요. 네. 지난주 DJ였던 이시원 씨와는 엄청 안 맞았다는 소문이 있던데 이시원 씨처럼 저도 용국님께 큰 기대를 할까요? 아니요, 아예 하시면 안 됩니다. 기대 하나도 하지 말까요? 네, 기대 자체를 하시면 안 되고. 알겠습니다. 네, 그냥 기대 안 모르는 합니다. 사람처럼. 그렇죠. 네. 네, 기대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곱창집을 하신다고 들었는데요. 제가 곱창을 진짜 좋아하거든요. 소곱창이요, 돼지곱창이요? 저 소곱창도 좋아하고 돼지곱창도 좋아하는데 둘 중에 하나를 고르신다면? 둘 중에 세상에 살면서 하나만 먹어야 된다 하면 네. 소곱창? 소곱창 집입니다. 그러니까요. 네, 저 가면 혹시 서비스도 주시나요? 무조건 많이 드리죠. 어우, 감사합니다. 꼭 네. 가야겠네요. 네, 언제 한번 오십시오. 그럼 오늘이 고민 상담 코너인데 혹시 제 고민도 들어주시나요? 일단 기대는 하지 마시고요. 약간 어떤 스타일인지 좀 알 것 같아요? 알아보는 그 느낌인가요 지금? 네. 근데 제 고민이 별로 살면서 고민을 별로 안 하는 타입이어가지고 사실 고민이 없습니다. 그래요? 그게 제일 행복한 거예요. 그럼요. 감사합니다. 네. 근데 그런 분들을 파보면 사소한 고민들이 있긴 있는데 네. 다른 이제 행복에 가려져서 고민이 안 보이는 거죠. 네, 그렇죠. 행복하니까 오늘도 저 정도 이렇게. 나이가 되면 네. 늘 고민입니다. 그래요? 네. 어떤 고민이 있으세요? 건강, 그러면? 건강, 금전, 연애, 연애, 전부 다. 다 할 만한 고민이네요. 네, 전부 다. 네. 아직은 되게 좋은 나이시고. 네, 고민 없는 게 좋은 거죠. 네, 그럼 정용국 씨 앞으로 온 사연 몇 개 좀 볼까요? 네네. 네. 6522님께서 용국님 왜 지난주 이시연님하고는 셀카 찍지 않았나요? 주우재랑은 찍었으면서. 살짝 얼었습니다 제가. 시연 씨한테 많이 두들겨 맞아가지고. 아이고. 그때 살짝 몸이 경직돼가지고. 네. 찍는다는 걸 원래는 초반에 들어오기 전에는 생각을 하고 있다가 네. 끝난 다음은 집에 가다 보니까 사진을 안 찍었더라고요. 근데 DJ 분들 중에서 네. 유일하게 핸드폰 번호는 받았습니다. 진짜요? 네, 곱창집에 꼭 오신다고. 진짜요? 안 맞았지만 뭔가 이런 네. 안 맞았지만서도 맞는 그런 뭔가가 있으셨나 봐요. 네, 잘 넘어갔습니다. 네, 양진규님께서 용국 형님은 걸그룹 누구 좋아하세요? 혹시 비비지 좋아하세요? 남자분들한테는 네. 안 좋아하는 걸그룹이 없지 않나요? 그래요? 네. 그럼 비비지도 좋아하세요? 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너무 예쁘시고 잘하시고. 네. 그러면 네, 그런 정용국 씨와 맛보기 토크는 이 정도로 나눠보고 네. 본 코너를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막 나가는 용왕 상담소는 여러분의 고민을 받고 있습니다. 고민은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무료인 고릴라나 모바일 메신저로 보내시거나 월요일 게시판에 고민 사연을 올려주세요. 소개된 모든 분들께는 선물 원사이즈 양말 세트 드립니다. 그럼 막 나가는 용한 상담소 1일 1 연애 사연을 소개하는 코너 속의 코너부터 시작해볼까요? 정용국의 연애학개론. 네, 7410님 남자분이시고요. 저랑 제 여친 친구 커플이 다 같이 1박 여행을 갔어요. 큰방 펜션을 잡았는데요. 다들 술 거하게 먹고 다음날 일어나 보니 제가 친구 여친을 안고 있더라고요. 어이구, 옆에선 여친이 저를 조용히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절대 제 고의가 아닌데 이런 큰일이 생기니 뭐라고 해명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무조건 잘못했다고 하면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정말 큰일이네요. 아, 그래서 사연에서 그렇게 크게 안 느끼신 것 같은데? 아, 그래요? 네. 되게 큰일인데요. 심지어 여자친구가 조용히 내려다보고 있었다는 점에서 네. 오싹한 것 같아요. 네. 오싹하다. 공포스럽습니다. 사연을 대충 정리를 하면 다 같이 놀러 가서 큰방 펜션을 잡았는데 네. 커플 여행을 갔다. 네. 자다가 뭔가 느낌이 생겨서 눈을 떴더니 자기는 친구의 여친을 안고 있었고 자기 여친인 줄 알았는데. 네, 자기 여친이 나를 보고 있었다. 이런 느낌 네.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친의 입장이 대입이 된다면 여친의 입장으로 어이가 없을 것 같아요. 만약에 은하 씨가 네. 그 상황에 있는 거예요 지금. 네. 그리고 남자친구가 그렇게 됐어. 네. 네, 그 모습을 보고 있어요. 속에 어떤 마음이 듭니까? 너 뭐하냐? 약간 너 뭐하냐? 약간 이런 마음이 지금 뭐하는 그러면 거야? 그 상황에서 너무 놀래서 깨우지 않고 그냥 보고만 있는 건가요? 그 상황에서 네. 언젠가 깨워야 될 거 아닙니까? 언제까지 이러고 있나 보자. 약간 이런 느낌 아닐까요? 깨우기도 약간 너무 얼어버린 거죠. 놀라서. 이 광경 무슨 광경인지? 네, 그럴 것 같은데요. 네. 그럼 남자친구 입장에서 이제 자신의 잘못을 아니까 네. 일어나서 뭐 어디 갔든 뭐 같이 있든 네. 무조건 잘못했다. 그쵸. 해야죠. 미안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러면 넘어갑니까? 저라면요? 네, 이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네. 어차피 저는 남자 입장이기 때문에 네, 네, 제 네. 입장은 뭐 별로 중요하지 않고 오. 여자친구의 입장 그걸 넘어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이걸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근데 넘어갈 것 같은데요. 이건 사실 뭐 쿨하다. 이거는 실수 네. 약간 저인 줄 알고 그랬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 않을까요? 알고 보니 친구의 여친을 마음에 든 거예요. 그렇게 뭐 놀랄 필요는 없고요. 네, 저는 이제 그런 이 거 사연이 아니면, 끝나자마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스티브 잡스가 했던 말이 생각이 났습니다. 네. 거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엄청난 말이 나올 줄 알았는데. 그건 일단 얘기를 안 하고. 그렇군요. 이제 술을 먹었다, 잠결에 그랬다 네. 이런 부분인데 저는 어떻게 껴안고 있었는지 이 그림을 모르니까 그쵸? 남자들은 이제 무조건 넘어가긴 하는데 네. 제 입장에서는 이거는 두고두고 내기가 나오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이 그쵸. 그럴 것 같네요. 그럼 아예 앞으로 사귀면서 용서가 안 되는 거야 이거는? 너 그때 그랬잖아 술 먹고 또 그러려고? 너무 무서워요.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저는 없는데요. 저는. 아니 그렇게 기분이 상했다는 얘기지. 상한. 근데 뭐 서운한 일이 생기면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아 그래요? 네. 은하 씨는 굉장히 쿨하시다. 그러면 이제 넘어갈 수 있다. 남자친구가 미안하다. 난 몰랐다. 뭐 많이 그래야겠죠. 많이 빌으셔야겠죠. 많이 빌어. 어느 정도 빌어야 됩니까? 계속 빌어야 되나요? 집에 갈 때까지? 싹싹?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이 사연자의 여자친구분이 아닌데. 아니 왜냐면 네. 청취자분들은 은하 씨의 의견이 더 그래요? 궁금하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아. 나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된다. 뭐 이런 의견을 듣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대신 여쭤본 겁니다. 잘 모르겠는데 술 먹지 말라 할 것 같아요. 그렇게. 네. 그렇게 처음부터. 많이 먹지 말아라라고 할 것 같네요. 앞으로 이제 여행은 커플끼리 안 가는 걸로. 그냥 둘이 가자 이렇게 하지 않을까. 별로 뭐 굉장히 쿨하게 얘기를 했다가 결국 다 안 되는 거네. 술도 안 되고 커플 여행도 안 되고. 뭐 그럴 수도 있죠. 네. 그렇군요. 저는 뭐 이제 웬만하면 남자분의 사연자분의 얘기를 좀 들어드리려고 하는데 네. 이거는 이제 뭐 방법이 없다. 그렇게 보는 거고 그 친구도 굉장히 어색할 것 같고 그쵸. 그 친구. 여자친구도 중간에 눈이 떴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너무 이제 이 분위기가 이상하니까 넘어갈 수도 있고 네. 거기 있는 사람 자고 있는 사람 한 명도 없었다. 다 그런 분위기 아니겠습니까? 어머머머머. 근데 이게 네. 안 먹히는 경우도 좀 있어요. 그 전에 이제 술을 먹고 뭐 연락이 몇 시간 안 됐다든가 네. 그 전에 이제 연애 전과가 좀 있으면 안 넘어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겠죠. 네, 어차피 네. 결정권자는 여자친구가 잡고 있기 때문에 오. 본인이 이제 뭘 어떻게 하느냐, 뭐 선물을 주느냐, 무릎 꿇고 비느냐 요 차이인 것 같기는 합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면 이 사연을 정리하며 정용국 씨의 연애 지침 한마디를 들어보겠습니다. 정용국의 연애학개론. 저는 이 사연의 제목을 지어주고 싶습니다. 네. 솔로가 되는 과정. 술 술 먹지 말라면서요. 같이 아이고. 커플링 하면 안 된다며. 그러니까 술 먹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 정도로 취하면 안 된다라는 사연인
생겼으니까. 제가 봤을 때는 예시가 앞에서 생겼으니까. 은하 씨가 얘기하는 네. 게 되게 생글생글 웃고는 네. 있는데 심적인 부분은 용서가 안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가요? 네, 제가 느낀 건 그렇다는 거죠. 잘 해보세요. 네. 잘해보시고. 반사연 한번 볼까요? 네, 일반 사연입니다. 네, 반사연. 네, 일반 우리 사연 한번 작가님이 볼까요? 일자를 뺐어 그냥 반사연이라고 써가지고 네, 나도 그래서 처음 봤어 저도 반사연이 뭔지. 뭔가. 일반 사연. 네, 일반 사연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익명 이님께서 친구가 저희 동네에서 유명한 갈비집 아들이랑 결혼을 한다네요. 솔직히 이렇게 잘 사는 집이랑 결혼하는 경우에 축의금 많이 해야 되나요? 돈도 많은데 갈비 매일 먹을 수 있는 친구가 너무 부럽습니다. 이런 저 쪼잔한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냥 부러울 수는 있죠. 갈비집 사장님이면 진짜 갈비 많이 먹겠네요. 네. 근데 별로 뭐 이런 마음 들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저는 어떤 게 어떤 게 부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음. 갈비집 아드님이랑 결혼을 해서 부러운 건지, 갈비를 많이 먹을 수 있어서 부러운 건지. 돈도 많은데 갈비를 매일 먹을 수 있어서 부럽나 봐요. 갈비도 이 많이 사연자분께서. 먹으면 물립니다. 네. 그렇죠. 보통 그쵸. 네, 많이 갈비는 물리죠. 물려요. 생고기가 더 많이 먹을 수 있는데. 저도 말이에요. 곱창 씨 10년 하고 있는데 곱창 네. 안 먹은 지 한 5년 된 것 같습니다. 진짜요? 그 전에 진짜 주구장창 먹었거든요. 약간 처음에 가게를 네. 딱 할 때. 근데 그것도 한 5년 먹었으니까 그쵸. 엄청 많이 먹잖아요. 그러겠네요. 갈비를 뭐 먹는다고 해서 본인이 뭐 그렇게 생각한 것처럼 많이 먹지도 않고요. 그러겠네요. 네. 저는 뭐 축의금도 많이 해야 되냐고 여쭤봤는데 한 10만 원 봅니다. 은하 씨 얼마 하실 겁니까? 친한 친구면 되게 부잣집으로 시집을 가는 거야. 그래도 친구가 친한 친구면 저는 더 많이 해주고 싶고 그냥 아는 사람 이런 느낌이면 10만 원? 일 그쵸? 것 같습니다. 10만 원이 적정한 것 같고요. 네. 이건 어차피 뭐 자기가 부러워한다고 달라지는 건 없으니까. 네. 일단 가서 뭐 서비스라도 좀 주지 않겠습니까? 그쵸. 해주시고. 네. 근데 보통 이렇게 자영업자 분들이랑 네. 결혼하신 분들 보면 돈은 잘 버는데 네. 막상 쓸 시간이 없다 그러더라고요. 네. 제가 아는 분도 되게 잘 나가는 엄청난 큰 찜질방 남자분이랑 결혼을 했는데 오. 가방을 사준 겁니다 남편이. 네. 근데 가방이 한 2-3개 있는데 갖고 나갈 시간이 없어가지고 카운터에 들고 있어요. 어머. 실제로 많다니까요. 진짜요? 엄청나게 장사가 잘 되면 그 가족 장사를 하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 카운터에 믿고 맡길 사람이 꼭 필요한데 며느리가 정말 제격인 거예요. 그럼 거기서 이제 풀 세팅하고 가방 들고 갖고 거기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초반에 되게 부러워해가지고 진짜 잘 살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잘 사는 건 맞는데 그렇게 행복한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네, 제 생각 그렇다는 거고. 그래도 뭐 네. 행복하시세요. 행복하셨으면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아서 하시고. 네네. 네, 그러면 용국이의 일침 한번 들어볼까요? 갑자기 이렇게 들어간다고. 네, 며칠 있다 만나면 시댁욕 엄청 하는 거 들으실 겁니다. 시댁욕 엄청 하는 걸 들으실 겁니다. 네, 그렇게 알겠습니다. 놀라신다고요? 네, 아니요, 못 넘어가세요. 들었어요. 네네. 네. 그러면 본격적인 일반 고민 상담은 노래 듣고 와서 2부에서 이어갈게요. 행복이나 사랑 위해 일을 하고 돈 벌지만 시험 치듯 결론 나는 인생살이 아니잖아. 우린 절대 주파수 절대로 헷갈리지 말자. 파워 FM 배성재의 10 중에서 100입니다. 여자들이 오히려 더 알고 싶은 남자 얘기, 자동차나 드라마 얘기 모두 다 할 줄 알아. 남자를 위하는 남자의 방송, 그러니 여자들의 마음도 다 정보. 브라더 아재 오빠 형님 모두 다 들어봐. 남자를 위한 방송은 처음이야. 남녀노소 궁금하면 들어와서 들어도 돼. SBS 배성재의 10. 스페셜 DJ 비비지 은하와 함께하는 은하의 10 2부의 문을 열었고요. 네. 잘못된 남자 정용국 씨와 함께 고민 상담 코너 막 나가는 용한 상담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일반 고민 바로 만나볼까요? 고민 후에는 정용국 씨가 고민자 정신 차리고 고민을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강한 일침을 쏴드립니다. 네. 가보시죠. 가봅시다. 네. 0134님께서 친구가 노래를 너무 못하는데 진지하게 가수가 되겠다고 합니다. 전 처음에 농담하는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요. 제가 노래 실력 나쁘지 않다고 선의의 거짓말 쳤던 게 문제가 된 걸까요? 솔직히 절대 가수는 못할 것 같은데 친구를 위해 이제 와서 솔직하게 말해도 될까요? 좀 주제 높나요? 남자분이시네요. 네.
이런 경우 가끔 있죠. 저 같으면 저는 말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너 노래 더럽게 못해. 네. 이렇게? 가수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말해줘야 좀 몸이 좀 된다고. 풀렸는데? 몸이 좀 풀렸어요. 아니 이게 아까 이거- 초반에 은하 씨 때문에 네. 나까지 긴장하고 있었거든요. 진짜요? 지금 굉장히 좋아요. 그래요? 좋아요. 몸이 쫙 풀렸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러면 이제 얘기를 해준다? 네, 얘기를 해줘야 돼요. 왜냐면 시간이 아깝잖아요. 또 아. 가수가 되기에 뭔가 시간을 쏟을 수도 있는 건데 아. 그런 잘못된 생각을 하는 그 시간이 아깝다. 네, 저는 그냥 사연으로 느껴지는 건 나이가 좀 어리시지 않을까? 이런 느낌이 살짝 있습니다. 어린 시간이면 더 아깝죠. 그렇죠. 근데 이제 네. 그때는 자기 꿈을 위해서 달려가는 시기고 네. 이런 게 많다 보니까 그럴 수 있는데 뭐 본인이 친구한테 얘기했다 그래서 이 친구가 그 거짓말에 속아서 가수라겠다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아, 그쵸. 네, 뭔가를 네. 하고 싶겠죠. 네. 저희 예전에 우차사 녹화할 때 이승철 씨가 오셨는데 네. 거기서 이제 중간에 녹화 중에 갑자기 어떤 분이 질문을 하나 하셨어요. 저도 가수가 되고 싶습니다. 이승철 씨가 일어나 보세요. 그래서 스태프분이 거기다 이제 마이크를 갖다 주셨죠. 네. 노래 잘해요? 그러니까 그 남자분 일어나서 노래를 한번 해볼까요? 오. 그래서 그 1000명이 다 쳐다본 거예요 이렇게. 네. 그 사람이 승철 형님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어머. 거기서 한 두 소절을 딱 불렀습니다. 네. 누가 봐도 못 불러. 노래가 딱 끝났어요. 네. 이승철 씨가 딱 쳐다보더니 장난치신 거죠? 이렇게 그냥 넘어간 거야. 근데 그분의 네. 모습은 진짜 진지한 표정이었어요. 아니 그렇게 사람들 앞에서 딱 일어나서 네. 하는 게 너무너무 긴장됐을 텐데. 긴장된 게 아니라 네. 본인은 잘하는 줄 안다니까요. 그래서 이승철 형님이 되게 당황하신 거예요. 낸 거군요. 네. 한번 히든싱어 네. 이런 느낌으로 해볼까 했는데 네. 분위기 완전 상갓집 돼가지고 진짜요? 그래서 장난치신 거죠? 이렇게 넘어갔거든요. 그 네네. 친구분의 느낌이 이런 느낌이 아닐까. 네, 근데 이거는 뭘 해도 안 되더라고요. 내가 뭐 아무렇게나 얘기를 해도 이거를 막을 수가 없더라고요. 오디션 보고 가서 이제 험한 말 듣고 여기만 그러겠지. 딴 데 가서 나를 못 알아보네. 네.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요즘은 뭐 걸그룹 하시지만 네. 이 사연자분께 얘기를 좀 드리자면 네. 가수는 노래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쵸. 그것도 네, 그렇죠. 중요합니다. 그것도 중요하죠. 중요해요. 네, 얼굴 아무래도 중요합니다. 중요하죠. 네, 얼굴 네. 중요하고 이제 보통 요즘은 네. 솔로보다는 아이돌로 데뷔를 많이 하시니까 그 아이돌에서 혹시 들어간다고 쳐도 이게 많이 떨어지면 서로 불편한 상황 나오니까. 사실 아이돌을 한다고 치면 그 노래를 못해도 될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네, 있는데. 못해도 될 수도 있어요. 다른 거에 재능이 그쵸. 출중하시면 네. 그리고 이것도 되시면 네. 잘하는데? 이것도 되시면 이것도 되시면. 네, 근데 그러면 그런 괜찮을 수 언급이 있는데. 없는 걸로 봐서 네, 그냥 목소리 말리고 하나 싶은 거죠 이번에. 네, 주구장창 밀고 나가는 것 같은데 이거 일단 이 친구가 인지를 못한다는 게 좀 슬프네요. 이거 자기가 많이 들어볼 텐데. 그렇죠. 근데 네. 자기가 듣기엔 썩 괜찮았던 게 아닐까요? 그렇겠죠. 그렇겠죠. 근데 이제 그러니까 좀 시간이 좀 지나고 객관적으로. 네. 군중 사이에서 노래를 부르다 보면 본인이 느끼는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친구 입장이니까 얘기해 주세요. 혹여나 나 원망하지 말아라. 나 분명히 얘기했다. 노래 못한다고 얘기했어. 그러니까 이제 응원을 해줄 텐데 너무 기대는 하지 마. 이런 느낌으로. 그러면 용국이의 일침을 이거 한번 하나 해주세요. 들어볼까요? 네. 이오프님께서 네. 은하 비주얼이면 노래 안 해도 아이돌이지라고 하셨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비주얼 아유, 이거 감사합니다. 중요해요. 라디오 방송 아니고 비디오 방송이니까. 네. 네, 그러면 용국이의 일침을 한번 들어볼까요? 용국이의 일침. 3년 정도 지나면 어디서 일하고 있을 겁니다. 그냥 말을 그렇게 인정한다고? 네, 그렇지 않을까요? 그렇겠다. 네. 그냥 내비두시면 돼요. 내비두는 게 그쵸 네. 기분 상하니까. 시간이 약입니다. 네, 내비둬도 강남 괜찮을 오셔가지고 엔터테인먼트 한번 싹 한번 돌고 인증샷 남기시고 갈 길 가시면 됩니다. 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러면 김호범님의 사연 들어볼게요. 네. 과장님이 제 생일 때 본인이 쓰던 물건을 선물로 주셨어요. 쓰던 물건을. 네, 이제 곧 과장님 생일인데 은근히 기대하고 계시더라고요. 저도 썩 비싼 건 사드리고 싶지 않은데 어느 정도 가격대에 어떤 항목을 사드리는 게 적당할까요? 항상 얘기하시던 13510 법칙에서 10,000원만 써도 될까요? 용국 스님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과장님이 생일 때는 나 생일 자기 때는 물건 쓰던 거. 네, 쓰던 거. 중고거래처럼 던져주시고 네. 그리고 이제 자기도 썩 비싼 건 사주고 싶지 않은데 10,000원을 준다고요? 10,000원 선물 줄 수 있는 게 있을까요? 혹시 여기 지금 적혀있는 13510 이 법칙이 네. 뭔지 아세요?
뭔지 모르지만 네. 느낌이 옵니다. 뭔 것 같습니까? 약간 그런 선물이나 네. 뭐 그런 거 할 때는 네. 10,000원, 30,000원, 50,000원, 10만 맞아요. 원 이 금액으로 네. 하는 게 이렇게 맞다. 네. 홀수의 숫자를 가지고 네. 7과 9를 제외한 나머지 숫자가 있어야 네. 돈을 받았을 때 되게 정상적이지. 오. 만약에 내가 10만 원을 축의금으로 주면 네. 결혼식장에서 그런가 보다 하는데 네. 한 9만 원 들어있어. 좀 애매하죠. 만 원 차비 썼나? 네, 빼먹었나? 네. 4만 원 네. 줬어. 이거 10,000원 누가 먹었는데 이런 오. 느낌이 들기 때문에 네네. 1355텐으로 가자. 아하. 근데 거기서 이제 가장 밑단계 이제 10,000원을 얘기하셨습니다. 네. 만약에 은하 씨가 과장님이신데 네. 부하 직원이 생신 축하드립니다. 네. 10,000원짜리 뭐 띡 하나 줬어. 10,000원으로 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요새? 예를 들면 네. 그 기프티 카드 있죠. 아하. 네. 그런 것도 사실 10,000원이면 좀 기분이 막 엄청 선물 같은 느낌이 안 든다 이거죠. 그렇죠. 네. 왜냐면 나는 지금 과장이라는 직급에 있고 그쵸. 회사에 약간 밑에 어느 정도 중간급이 있는데 네. 나이도 있는데 부하 직원이 와서 그렇게 생일을 축하한다고 얘기해놓고 막상 까봤더니 10,000원짜리 하나 주는 거죠. 네. 음. 안 되겠네요. 10,000원 주면 안 되겠네요. 네. 이거는 솔직히 10,000원 본인이 속상한 건 알겠는데 네. 자기가 못했던 거를 사람들은 기억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만큼 줬어도 큰 거를 받고 싶지 상식적으로 사람들이. 자기가 못했던 거를 사람들이 기억하지 않는다는 게 네. 진짜 좋은 말 같아요. 야 30분 만에 처음으로 말 하나 건졌네요. 감사합니다. 네. 네. 그런 기억이 있다 보니까 내가 썼던 거 준 것도 기억 못 하실 수 있어요. 항상 바라고만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그냥 바라는 대로 해드리는 게 낫다? 저는 네. 일단 생일 선물이다 보니까 네. 10만 원 봅니다. 네. 꽤 거금인데요? 조건이 있어요. 네. 조건은 용국의 일침 외쳐주시면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용국이의 일침을 들어보겠습니다. 용국이의 일침. 부장님으로 승진 가능하면 10만 원. 근데 고개 좋네요. 끄덕이는 게 너무 웃기다. 네. 만년 과장으로 이제 갈 거면 네. 3만 원. 약간 능력치를 보고. 네, 어차피 네. 내가 투자하는 거 아닙니까? 그쵸. 네, 내 미래에 투자하는데. 그쵸. 10만 원짜리 선물 주면 바로 네. 신복이 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좋아. 그래. 네. 내가 챙겨보고 있어. 잘하고 있어. 오. 9만 원 투자해서 인생 편하게 가는 겁니다. 그렇죠. 네. 승진 못하면 3만 원이지. 그것도 많아. 그것도 많아. 네. 그러면 0016님께서 네. 20살입니다. 전 남중남고 나와서 여사친이 전혀 없는데요. 네. 알바를 통해서라도 여사친을 사귀어보고 싶어요. 어떤 알바를 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돈 필요 없고 여사친만 생기면 됩니다. 잘못됐다. 여자들 대할 땐 어떤 태도를 갖추면 될까요? 용국수님 이런 분야도 잘 아시나요? 잘못됐네요. 뭐 하는 프로그램인데 이딴 걸 보냈네. 20살이다. 아직 군대 네. 안 갔고요. 남중 남고 여사친 없다. 이제 곧 남고를 나오셨으니까 군대를 가실 겁니다. 거기다 어떡해. 여사친 못 사귀겠다. 군부대 행사 가셔서 아시잖아요. 네네. 난리 났잖아 거기. 네, 학생들이 아주 기운이 아비규환이에요. 좋습니다. 네. 근데 거기에 섞여 있어요. 그걸 앞두고 있는데 그 전에 나는 여사친을 만들고 싶다. 근데 약간 솔직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사친일까요? 그쵸. 나도 그거야. 네. 여자친구야. 그쵸. 여자친구를 만나고 싶은데 네. 이제 또 얘기해야 되는데 지겹다. 이거 떨어지니까 또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쪽으로 힘 하나 한번 가져보고 네.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이제 사연자분이 그 남긴 내용은 여사친으로 가자. 근데 주변에 남사친분들 있으세요? 네. 어떻게 만나게 됐어요? 같은 동료들? 그냥 동네 친구들 뭐 이런. 동네 친구들. 네. 근데 이분은 이제 남중 남고를 나와서 여사친이 있다. 저는 약간 좀 친해지기 좀 어렵지 않을까. 그니까요. 일단은 제 생각에는 여자분들 대할 때 어떤 태도를 갖추면 되냐고 물어보시는 걸 보니까 굉장히 뚝딱 되실 것 같다는. 채팅창에 올라온 글 이거 생각. 하나 읽어주세요. 이 사연을 보고 어머. 올려주신 글. 문제는 항상 가까이에님께서 놀이동산 알바를 가도 너한텐 인형탈 씌워줄 거다.
아이고. 이게 베텐 감성. 밑에도 하나 읽어주세요. 오카리나 능력자님께서 남중남고 나와도 사귀는 사람은 다 사귄다. 그렇죠. 그쵸. 사실 만날 곳은 많죠. 뭐 학원이라든지 남중남고여도 뭐 독서실 뭐 이런 데서도 그렇죠. 만날 수 있는 거고. 저도 뭐 음식점을 뭐 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봤을 때 카페 쪽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여자분들이 많으시죠. 아, 그쵸. 저도 어렸을 때 알바했을 때 네. 이런 궁금증이 좀 있긴 했었는데 꼭 내가 알바를 하러 가면 여자분이 계시는데 마음에 드는 분은 남자친구분이 있더라고요. 아, 그쵸. 거의 그래요. 네, 네. 모두의 마음에 들었을 수 있으니까. 음. 네. 근데 뭐 알바를 진짜 여사친을 만나고 싶으셔서 이게 맹목적이잖아요 지금. 알바를 돈 하겠다. 필요 없고 여사친만 생기면 됩니다. 그러면 뭐 이런 그 놀이공원 이런 거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놀이공원 알바 이런 거는 무조건 놀이공원에서 필연적으로 여자랑 있으니까. 그럴 수는 있는데 근데 좀 싫은데요? 서로 인형탈 네. 벗고 둘 다 놀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아이고. 불편한 상황 나오잖아요. 아이고. 이거는 일단 뭐 가서 부딪혀 보시고 알바를 안 해보신 것 같아요. 20살이시다 보니까. 그쵸. 네, 네. 가서 또 느끼면 다릅니다. 약간 오. 여자분에 대한 공포증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약간 그럴 것 네, 같아요. 많이 전다 그러죠. 네, 그러니까 네. 가서 일단 잘해 주시고 네. 간식도 좀 챙겨 주시고 네. 이런 거 하다 보면 나중에는 돈을 받아야겠다 이 생각이 들 겁니다. 아. 지금 여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쵸. 네. 네. 그리고 너무 남자끼리만 모여 있지 마시고 네. 그리고 20살이란 나이면 주변 친구들이 진짜 많이 불러요. 귀찮아하지 마시고 일단 나가세요. 그쵸. 나갈 때 항상 꾸미고. 좀 그쵸. 대충. 중요하죠. 중요하잖아. 네. 거 봐. 은하 씨가 중요하다 그러잖아 네, 지금. 잘 0019 가꾸시고 지금 네. 중요하다 그러잖아 지금. 가꾸신 상태로 잘 어디 나가 보세요. 네. 가끔은 가꿨는지 네. 모르는 사람도 있긴 있어요. 그렇죠? 네. 네, 머리 같은 거, 수영 같은 거, 면도 같은 거 다 하시고. 그런 거 중요하죠. 하셔야죠. 네. 중요하대잖아요. 중요하죠. 이게 내가 백날 얘기해봤자 이렇게 은하 씨가 얘기해주니 이게 100%라니까. 네, 여러분 잘 관리하시길 바랍니다. 네, 일단 도전해보시고. 3092님께서 제가 너무 착해서 실로폰을 땡 안 치고 용국 형님 말을 다 받아주시네요. 라고 하시는데 원래 말하다가 이렇게 땡 치는 거죠. 저는 근데 은하 네. 씨가 하는 얘기 100% 공감을 합니다. 되게 솔직한 의견이니까. 맞아요. 난 이게 맞다고 봐요. 저도 공감되는 네. 경우가 많아서 그래서 죄송한데 안 쳤습니다. 네. 네네네. 네, 그러면 용국이의 일침 들어볼까요? 용국이의 일침. 일단 군대 갔다 와서 생각하자. 그래 다녀와라. 그래 다녀와라. 친해지다가 가면 또 그게 무슨 소용이에요? 친해지지도 않겠지만. 그렇겠지만. 그렇겠지만. 그럴 수 있지만. 네. 슬프잖아 또. 그쵸, 여사친 정도 그쵸. 되면 애인 아니면 면회도 네. 잘 안 와요. 안 가겠죠. 안 간다고요? 안 가겠죠. 그러니까 그럼 귀찮은 짓을. 상처를 또 네. 받으니까 가서 전우들이랑 같이 이런 공유도 좀 하시고 하다 보면 저희가 얘기한 것보다 더 좋은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유, 네, 그러십시오. 화이팅입니다. 네. 화이팅이고요. 3247님께서 남편이 자꾸 휴가 때 여행 가자고 하는데 전 5년째 1년에 2번밖에 없는 휴가를 시부모님과 시누이 3명, 남편 형님까지 해서 다 같이 여행 가고 있어요. 이게 맞나요? 영원히 이런 식으로 휴가를 반납해야 하는 걸까요? 앞으로 휴가 기간에 대가족 여행 안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잘못됐네요. 그러네요. 정말. 네, 지금 5년 동안 1년에 딱 2번 휴가를 가시는데 시부모님과 시누이 3명, 남편, 형님까지 다 해가지고 가시는 거죠. 이거 만약에 이 휴가 입장이면 맞나요? 그치, 휴가 아니잖아요. 네, 휴가 급기훈련 맞나요? 아닙니까 이거? 네. 그리고 5년째라는 점에서 아주 우애가 좋은 가족이다. 강제적으로 네. 반타이적으로. 그러니까요. 왜냐면 이 사연자분이 워낙 잘 챙기시니까 남편분이 네. 맡기신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네. 이 대가족을 다 챙기고 뭐 시부모님까지 알겠는데 시누이 3명을 어떻게 비율을 맞춰? 맞출 수 있습니까? 저는 뭐 잘 맞는 사람이면 잘 안 맞던데 보통. 잘 안 맞을까요? 왜냐면 한 명이 네. 아니고 3명이잖아. 3명이면 좀 힘들 수 있죠. 그쵸. 근데 그치만 뭐 동년배고 막 이러면 좀 친하게 지낼 수 있지 않을까? 야, 고생하는 게 눈에 보이는데요. 이거는 남편분한테 한번 얘기를 해보시지 않았을까? 이 생각 드는데. 이제 그쵸? 이래서 결혼을 해도 서로 너무 봉사한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각자 소중한 시간이 있으니까 이번 여행 한번 갔다 오실 때는 조건을 한번 걸어서 나 한번 갔다 오고 따로 한번 갔다 올게. 이거 여보가 보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난 거기에 호응을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 그쵸. 워낙 열심히 하셨고 말이 5년이지 군대도 2년 있으면 제대예요. 이거 5년이야 지금. 그쵸. 너무 긴 시간을. 이게 누가 여행을 하고 누가 가이드인 거야 지금. 어머. 우라통 터지니까 네. 일단 남편분한테 얘기하시고 이거는 뭐 되게 그냥 장난스럽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 진짜 힘들다. 뭐 시댁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내가 좀 나도 휴가인데 이거는 아닌 것 같다라고 진지하게 얘기를 하시면 맞아요. 저는 뭐 그래도 좀 알아듣지 않을까. 저 사랑하는 남편이라면 그 좀 이해를 해주지 않을까. 사랑을 안 할 수도 있으니까. 그렇다면 유감이네요. 네, 그것은 유감입니다. 유감이라고 합니다. 네. 네. 네, 그러면 용국님 1침 하시겠어요? 네, 해주세요. 네, 용국이의 1침. 이도 저도 안 되면 그럼 돈 달라 그러세요. 아, 호응합니까? 호응해요? 네, 그 뭐 돈 네. 받아야죠. 뭐 힘든 그치? 여행이라면. 내 노동비 나와야지. 네, 그 휴가를 반납하고 일을 한 거라고 그렇죠. 생각이 들 수 있는. 이건 만장일치네 그냥. 네, 그럴 수 있죠. 노동의 대가를 받으시면 그나마 기분이 좀 풀리실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9803님께서 네. 홍대 근처 커피숍에서 알바하는데요. 사장님이 장사가 안 된다고 자꾸 메뉴를 늘리고 있어요. 일한 지 3년 됐는데 처음엔 분명 커피숍으로 알바를 시작했는데 곧 요리사가 될 것 같아요. 잘못됐네요. 네, 쓸데없는 메뉴 좀 늘리지 말라고 정중히 얘기할 방법은 없을까요? 이건 이제 자영업 관점에서 봤을 때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아, 사장님이요? 아니면 알바생이요? 사장님의 입장. 사장님의 입장이. 여기 분명히 커피숍이었는데 2년 전에 네. 어느 날 갔더니 거기서 순대를 팔고 있더라고. 오! 진짜로요? 있어요. 진짜요? 네. 오, 그럼 그리고- 순대랑 커피를 같이 먹어요? 아니 이제 순대 갖다 먹으러 오시는 분들이 있고. 네, 어차피 조합은 안 맞는 조합인데. 오, 네. 여러분들 대충 뭐 가게 가보시면 아실 텐데 원래 가게를 만들 때 세팅해놨던 메뉴판 말고 누가 봐도 갑작스럽게 붙여진 메뉴들이 있어요. 네, 그 A4 용지로 이렇게. 네. 네. 그게 이제 한두 개씩 늘어나는 거죠. 근데 사장님 입장은 이해가 되나 네. 알바생의 입장도 이해가 되죠. 어떻게 그쵸. 하시겠습니까? 아, 카페 알바를 하러 왔는데 네. 나 원래 이제 이거 하는 거야. 그리고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약간 뭐요? 그 음식 냄새가 배잖아요. 많이 배죠. 그쵸. 네. 이게 어쨌든 커피숍이면 커피 향기 이렇게 이렇게 퇴근을 할 수 있는데 요리를 그렇게 많이 하면 파스타하고 고기 거의 굽고 김밥 싸고. 식당 그 네. 일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냄새가 별 수 있으니까 전 그래서 싫을 것 같아요. 만약에 네. 급여가 똑같아. 급여가 똑같으면 더 싫을 것 같아요. 아니, 그렇게 이제 정색하지 네. 마시고 저기 사장님이 네. 부탁하는 거야. 은하야 진짜 너 고마운 거 아는데 가게가 사정이 이러니까 조금만 봐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안 돼? 그럼 돈 조금만 더 주세요. 아니 가게가 사정이 어렵다고. 힘들지. 힘들어서 너처럼 일을 잘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한 번만. 그렇지만 저처럼 일을 잘하는 사람을 이렇게 쓰시려면 돈을 더 지불하셔야 합니다. 안 된다는 얘기잖아 지금. 고용노동부 가겠다는 얘기거든. 네, 그렇죠. 돈을 더 지불하시고 그치. 유능한 직원인 저를 쓰십시오. 이럴 것 같습니다. 굉장히 맞는 말이고. 네. 여기 지금 뭐 정중하게 얘기할 방법은 없을까요? 물어보셨는데 정중하게 급여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 그쵸. 네. 왜냐하면 적은 돈에 열심히 일하는 건 흥이 나질 않습니다. 맞아요. 네, 그러니까. 아싸 돈 번다 이러면서 일해야지. 그렇죠. 네. 그것도 어느 정도 급이 좀 맞아야. 맞습니다. 그래 내가 도와준다 이런 게 있는 거지. 네. 나는 100 정도 일을 하는데 급여가 50이면 어느 누가 이걸 하겠습니까? 그쵸. 사장님의 입장도 있겠지만 알바분의 입장도 있으니까 뭐 일은 일이고 공은 맞아요. 오고 사는 사니까 정중하게 한번 얘기를 하세요. 저도 어차피 돈 벌려고 하는 건데 업무량이 너무 많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얘기해 주시면 네. 좋겠습니다. 어머 우당탕탕 해적단님께서 똑부러진 은하가 좋대요. 그러니까 네, 안 제가 되는 건 안 되는 좋으세요. 거야. 네. 네, 은하도 호락호락하지 않다 이거야라고 스타일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선견 지명이 있어요. 딱 감사합니다. 젊은 세대에 맞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용국의 일침 들어볼까요? 네. 용국의 일침. 특징은 음식은 거의 다 맛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정말 유감이네요. 아니 한 명이 다 하잖아 지금. 그쵸. 한 명이 다 하잖아. 이게 맛있냐고. 커피숍 알바였는데 또 요리를 이렇게 막 하니까. 네. 그쵸. 서로 산으로 가기 때문에 이 부분도 얘기하시면 됩니다. 네, 그럼 빠르게 마지막 사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익명 임시 1659님께서 1659님. 네, 팀장님이 이번 주말에 자기는 출근하지만 다른 직원들은 나오지 말라고 쉬라고 하셨거든요. 네. 근데 들어보니 동기도 선배도 다 나오겠다고 하네요. 다들 눈치 보이나 봅니다. 저 빼고 저 빼고 다 출근하면 진짜 이상할 것 같은데 저는 출근 안 하고 쉬어도 되는 걸까요? 쉬실 거예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나오지 말고 쉬라고 하셨으니까 저는 팀장님 말 잘 듣는 그런 야. 직원이고 싶은데요. 진짜 젊다. 진짜 젊어. 야. 이러면 안 되는 거죠. 되긴 되는데 잘못되는 거죠. 잘못되는 거예요? 되긴 되는데 잘못되는 겁니다. 저런. 사회생활이라는 게 이런 게 있죠. 예. 근데 그렇게 주말에 출근하라고 하면 안 되죠. 근데 이것도 이제- 돈 더 줄 겁니까? 근데 이게 네. 팀장님이니까 네. 급여에 관련은 없는 것 같고. 그쵸. 예. 네. 니네는 쉬어도 돼. 나는 나올 거야. 나는 나와. 쉬어. 근데 이제 얘기를 들어봤더니 동기도 선배도 다 나오겠다. 나와야 되는 분위기죠. 그렇군요. 절대 안 나오실 겁니까, 하나 씨는? 사람들 다 나오겠다. 저 한 명 빼고 다 나오겠다 이러면 가야죠. 그러면 간다. 네, 그러면 가서 뭐 지뢰찾기나 하고 있겠죠. 야, 겁나 솔직하다. 지뢰찾기. 네, 할 일 없을 것 같은데. 그럼 막 그거네 이러면서 결국. 살면서. 일단 얼굴은 보이자. 네, 얼굴은 보이자. 네. 내가 여기서 다른 일을 하든 그렇죠. 뭘 하든 불이익을 간에. 당할 순 없다. 네. 공동체로 가자 일단. 네네. 좋네요. 지뢰찾기 추천한답니다. 네, 지뢰찾기 하세요. 네. 네, 그러면 예. 이것도 용국이의 일침 네. 들어볼까요? 네. 용국이의 일침. 강하게 어필을 하시려면 처음에 무조건 안 나간다고 얘기하시고 제일 먼저 출근해 있으면 됩니다. 오, 반전이 있거든. 달리 보이겠네요. 달리 보이죠. 네, 그래서 바로 네. 총명하다라고 네. 네, 이게 총명하다. 살아가는 방법이죠. 밟고 일어나야 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어머, 네. 그러시길 바랍니다. 네, 반응 좀 소개해드릴게요. 네. 영원이님께서 지난주랑 다르게 스님 오늘 만말만 하네라고 만말만 한다. 하셨네요. 네, 그렇죠. 네, 진짜 네 정말 저는 좋았습니다. 좋은 답변들이었던 것 같아요. 저도 좋았어요. 네. 답변 좋았습니다. 사르티스님께서 오늘 실로폰 땡은 사망했습니다. 은하 씨가 생각 외로 공감을 많이 하셔서 잘 네. 넘어갔습니다. 제가 땡 대신 들려드릴게요. 네. 네, 다털린 배뚠뚠님께서 고평 인스타그램 사진 업데이트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네. 안 그래도 아까 네, 광고 나갈 때 부탁했습니다. 네, 맞아요. 찍어주신다 그랬어요. 네, 찍기로 했습니다. 네. 김한희님께서 은하 리액션이 그냥 숨쉬듯 나옴이라고 리액션 하셨는데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네, 네. 확실히 달라. 라무진님께서 고평 오늘부터 비비지 팬할 듯이라고 하셨는데 팬하실 건가요? 오기 전부터 이제 구독 다 하고 왔습니다. 오, 네. 감사합니다. 네, 영원이님께서 시작부터 볶음밥 선물로 결의. 네, 줄건 줘야죠. 진짜 네 너무 지금 배고픈 상태인데. 배고프겠다. 네, 가서 맛있게 먹겠습니다. 네네. 아이고. 네, 오늘 은하이템 막 나가는 용안 상담소 정용국 씨랑 함께 해봤는데 어떠셨나요? 재밌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오늘 너무 만나서 반가웠고요. 네. 네, 수고 정말 많으셨습니다. 네. 잘합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오늘 네, 또 고맙습니다. 이렇게 힘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네 오늘 은하이텐은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저는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끝곡은 없고요. 소등하겠습니다. 비비지 꿈꾸세요. Thank you.